네, 안녕하셔요. 한문, 그럭저럭, 쓸만하게 가르치는 우덕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래도 지금,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절을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명심보감 21강 21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존심편 진행 중입니다. 존심편 19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모 부장이면 회지 하급이며 이견 부장이면 교지 하이길이오 리심전즉 배도요 사의 확즉 멸공이라. 모르는 낱말 너희 꾀모. 자, 요거 하나 나왔어요. 어질장 착할장. 자, 또 미칠급, 또 오로지 전 등배. 그렇죠. 등배는 패로도 읽어요. 어그러질 패로도 읽어요. 자, 구들확 멸할 멸 사라지다. 고진멸도 할 때. 자,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의 꾀가 어질지 않으면, 착하지 않으면 뉘우친들 어찌 미치며.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는 뭐해요? 꾀모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가서 마음이나 머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착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물이야 착하지 않겠죠. 행동은. 나의 생각이 어질고 좋으면은 내 행동조차도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나의 그 얼이 서린단 말이에요. 나의 착한 얼, 나의 악한 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실행이 됐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뉘우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며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의 꾀가 어질지 않으면 뉘우친들 어찌 미치며. 그것처럼 너의 봄이, 이거 안목이에요. 너의 봄이 길지 않으면 미래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쏟아붓는 것이 뭔가 싹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겠죠. 너의 봄이 길지 않으면 가르친들 어찌 이익이리요. 이로운 마음만 오로지 한즉. 이기심, 자기를 위하는 그 이로운 마음만 오로지 한즉 도를 등져야 되죠. 어찌되든 남이야 어찌되든 돌이야 어찌되든, 그러니까 도를 등지고, 그 반대로 또 그것처럼 사사로운 뜻만 굳게 한즉. 그것도 이심이나 이나 사나 뭐 의나 심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사로운 뜻만 굳게 한즉 공을 멸하니라. 공이 도예요. 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 위한 거에 공과 사가 같이 따라가죠. 공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도를 함께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이런 거죠. 다시 너의 꾀가 어질지 않으면 뉘우친들 어찌 미치며 너의 봄이 길지 않으면 가르친들 어찌 이익이리요. 이로운 마음만 오로지 한즉 도를 등지고 사사로운 뜻만 굳은즉 공을 멸하니라. 이모 부장이면 회지 하급이며 이견 부장이면 교지 하이길이요
리심전즉 배도요 사의 확즉 멸공이라. 자, 20번 가겠습니다. 존심편 마지막인가 봐요. 20으로 끝나는군요.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같이 한문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 말 잘 써요. 이제 그럼 오늘 보시면 써먹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 뜻 읽는 게 이 발음이 똑같거든요. 자, 그럼 읽겠습니다. 생사사생이요 생사사생이라. 자, 발음 제가 똑같이 읽었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자, 낱말 뜻을 보면 요거 알죠? 이게 살필성이죠. 살필성, 반성하다, 성찰하다 이럴 때는 살필성이지만 뭐 성묘 뭐 이럴 때도 그렇지만 덜어내다, 덜생, 생략하다. 한자 급수시험 보면은 이거 꼭 나와요. 생략이란 말. 성하고 이게 밭전자에다가 각기각자 쓴 거 그게 생략할 략자거든요. 그러면 요거하고 그거하고 쓰면 생략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략이라고 읽으면 그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덜어낼 생자예요. 덜생. 그러니까 살필성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해석해보면 일을 내매 일이 생기고 주의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새겼어요? 이게 요렇게 생사와 사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뒤로 갔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내매 일이 생기고, 그렇죠. 이 한문 공부 하시는 분, 그 전에 안 했다면은 이거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내가 한문 공부를 해보겠어 하고 일을 냈잖아요. 그래서 일이 생겼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내매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일을 내매 일을 내고 이러면 안 돼요. 얘만 문장이 요게 여기 가면 이가 되고 여기 가면 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내매 일이 생기고, 그것처럼 일을 덜매 일이 덜어지니라. 내가 그래서 이 한문 공부 어려워, 짜증나, 맨날 잠이 와, 뭐 이러면서 하기 싫어 이러면 뭐 어때요? 일을 덜어내는 거죠. 다른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이거 해? 이러면은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덜매 일이 덜어지니라, 이렇게 아셨죠? 이거 간단하지만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된답니다. 자, 일을 내매 일이 생기고 일을 덜어내매 일이 덜어지니라. 생사사생이요 생사사생이라. 자, 개성편 시작입니다. 개성편. 개성은 뭐예요? 성품을 경계한다. 나의 본성을 조심한다. 이런 얘기죠. 개성편 1번은 뭘까요? 봅시다. 자, 1번. 2번 전이네. 자, 그럼 하겠어요? 경행로군 인성여수하야수일경즉 불가보기요 성일종즉 불가반이니 제수자 비리 제방하고 제성자 비리 예법이라. 모르는 낱말. 자, 경행로군 인성여수 수일경 기울경자예요. 경국지색 그러잖아요. 아주 미인을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자에다가 나라국, 갈지, 빛색 이렇게 하거든. 나라를 쓰러뜨릴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경국지색이요. 그 옛날 중국사나 세계사를 보면은 이 왕들이 어때요? 마지막 왕조의 그 왕들이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여자들 때문에 나라를 쓰러뜨릴 만한 미인이라 해서 경국지색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경이에요. 그래서 기울경. 자, 이거는 다시 하면 부지만 뒤로 왔기 때문에 회복하다. 오늘은 회복할 복으로 쓰입니다. 자, 성품성. 자, 요거는 비록 좀
그러기도 하지만 놓을종이에요. 이렇게 탁 놓는다,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놓을종. 그 다음에 지을제죠. 지을제. 자, 뚝제자죠. 뚝제. 툭토에다가 이 시자 있는 거 뚝제방. 이게 제방이거든요. 뚝제 막을방. 그 다음에 예법. 모르는 거 없죠. 자, 해석합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 같아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은 그 물이 어때요?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되죠. 그것처럼 사람 성품은 물과 같아서 담기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담에 뭐예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성품을 방탕하게 아무데로나 이렇게 냅두면은 멀리 멀리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한번 기울어진 즉, 물이 한번 쏟아진 즉 이 말이죠. 물이 한번 기울어진 즉 가히 회복하지 못하고 쏟아진 물 주워 담기 어렵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성품을 잘 간직하고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품이 한번 이렇게 놓아진 즉, 그런 데다가 성품을 그냥 어디다 갖다 흘려버려. 이제 똑같은 말이죠. 성품이 한번 놓아진 즉, 놓친 즉 이래도 좋아요. 놓친 즉 가히 돌이키지 못하니, 반이나 복이나 돌아오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히 돌이키지 못하니. 그러니까 물을 제어하는 자는, 이 지을제는 제어할 제예요. 그러니까 제어할 때도 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막으려면 뭘로 해요? 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제어하는 자는 뭘로? 반드시 제방으로써 하고, 물을 가두려면은 뚝 댐보다 좋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방으로써 하고, 그것처럼 물을 막으려면 제방을 쓰듯이 어떤 틀이 있어야 돼. 그럼 내 성품이 뭐 어디 저기 이렇게 가둬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고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두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법이거든요. 그 예법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품을 제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물을 제어할 때 제방을 쓰듯이 성품을 제어하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써 하니라. 그러니까 예라는 거는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란 말이에요. 그 예라는 건 나를 가둘 수 있고 나를 법칙화해서 틀에 가둘 수 있는 어떤 제도예요. 그래서 예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울어진 즉 가히 돌이키지 못하고, 성품이 한번 놓친 즉 놓은 즉 가히 돌아가지 못하니, 물을 제어하는 자는 반드시 제방으로써 하고, 성품을 제어하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써 하니라. 경행록은 인성여수하야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성일종즉 불가반이니 제수자 필히 제방하고 제성자 필히 예법이라.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네, 보입니다. 자, 인일시 지분 이면 면 백일 지운이라. 이 말 참 많이 쓰여요. 우리 아파트에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지은, 이 아파트를 지은 그 사람이 채근담이나 이런 명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우연히 거기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명심보감에 있는 내용이네 이러고 봤어요, 제가.
그래서 참을 인자죠. 참을 인. 분할분 나왔죠. 분할분. 면할면. 뭐 모르는 게 뭐가 있나요? 자, 그래서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한다기보다 한 3, 4초 정도를 참았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실수를 좀 적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뭐요, 그 순간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 있죠.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니라. 그렇죠. 그 분한 건 한 번인데 그 결과물이, 그 여파가 엄청 후폭풍이 크잖아요. 됐죠?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니라. 인 일시지분이면 면 백일지운이라. 자, 그러면 3번. 득인 자인 이요 듣게 자게하라. 불인 불계면 소사성대니라. 자, 이럴 때 주의할 거. 이 얻을 득은 얻어 참고 이러면 안 돼. 능이 득자야, 이것. 오늘도 능이 득으로 쓰인 거야. 가능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죠. 그죠? 또 차 하나 있나? 자, 능이 참고, 또 참고. 그럼 우리말로 하면,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이 얘기지. 그래서 능이 참고, 또 참고. 능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경계할 수 있으면 경계하라,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유학에서는 참는다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지는 않죠. 내 욕구를 누르고 맨날 그걸 참느라고 나중에 뭐예요?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래서 능히 참고 또 참고 능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왜?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못 참고 조심하지 않게 되면 어때요? 작은 일이 큼을 이루니라. 위에 말하고 같은 거죠. 한때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는 거나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죠. 좀 길게 느렸단 뿐이지. 자, 다시. 능히 참고 또 참고 능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큼을 이루니라. 읽겠습니다. 득인 자인이요 듣게 차게 하라. 불인 불계면 소사성대니라. 자, 보자. 4번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쪼들리겠어요. 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